자, 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전하라고 하는 원인자가 있고 전하가 만들어내는 마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장이에요. 이 전장을 공부하는 게 결국 전기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에 대해서는 자석이 있는데 이 현상은 뭐냐면 자석입니다. 자석. 그러면 이 자석이 있으면 이 자석이 뭐를 만들어내냐 하면은 이런 종류의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석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뭐 N극과 S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N과 N은 뭐 물리치고 S와 S도 물리치고 NS는 끌어당긴다 뭐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 전장의 모양하고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이 자장의 모양하고는 뭔가 좀 다르죠? 이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거예요, 이게? 어? 에? 에? 전장에서 이 비슷한 거 어디서 봤다고요? 뭐의 전기장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쌍극자. 전기 쌍극자가 있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전기 쌍극자의 모양, 이 전장의 모양하고 자석의 모양, 그러니까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장의 모양하고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전기를 이야기할 때는 전하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왜 자석을 이야기할 때는 자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쌍극자라고 그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쌍극자라고 그래요. 그럼 왜 자하를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쌍극자부터 이야기하냐? 그런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로 존재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왜 이거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자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자하가 없다. 즉 마그네틱 모노폴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것이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경우에는 가우스의 법칙이 있었잖아요. 가우스의 법칙이 뭐였느냐 하면은 어떤 서피스를 잡고 이 서피스를 통과해서 나오는 전기장의 플럭스의 합이 전하에 같다. 전하와 같다. 그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었는데 이 자기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모이의 어떤 서피스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온 만큼 들어가요. 그러니까 합이 뭐가 되겠어요? 플럭스가 0이라고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의 플럭스는 뭐겠어요? 0이다. 그게 뭐냐면 가우스 법칙이 E.DA가 Q와 같다 하는 것이 가우스의 법칙이듯이 자아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기장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뭐 자기장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그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장의 모양을 어떻게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죠? 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 그렇지. 철가루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을 또 어떻게 쓰나요? 뭐 하는 데 쓰죠? 이 자석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뭘 위해서 써요? 나침반. 나침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작은 NS가 있는 그냥 자기 쌍극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항상 그 N이 북극을 이제 북극 비슷한 데를 가리키는 건데 그 말은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니까요. 근데 N이 항상 위로 가려고 그러면은 지구는 어떻게 돼요? S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S, N이 지구는 이렇게 큰
커다란 자석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S극이 위에 있기 때문에 N이 항상 일로 끌려가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지구 자기장을 갖다가 형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쌍극자의 자기장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극 근방에서는 굉장히 뭐 촘촘할 것이고 나가면 나갈수록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력선이라고 그래요. 뭐 전기도 이런 것들을 전기력선이라고 이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는데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각 점에서의 뭐예요? 이게 각 점에서의 어떤 그 접선이 뭐예요? 이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력선이 단위 면적당 몇 개나 들어가느냐, 얼마나 촘촘하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따지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촘촘할 거고 이런 데는 생기겠죠. 그 말은 자기장이 이런 데는 강하고 이런 데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 자기력선을 가지고 혹은 전기력선, 자기력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편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장의 경우에 결국 이 전기력선의 개수가 곧 뭐와 같으냐 하면은 결국 차지의 개수와 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자기력선의 개수 몇 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적당한 유닛에서 뭐에 비례하겠어요? 전하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끊어지지를 않거든요. 자기력선도 그렇고 전기력선도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임무의 서피스를 갖다가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일정한 거죠. 그게 사실은 가우스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전기장이랑 자기장 개수가 유한계예요? 개수? 네. 개수는 이제 뭐 차지가 유한하게 이렇게 우리가 단위를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어떤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쿨롱의 단위로 따져가서 쿨롱 유닛에서 엡실론 제로의 어떤 숫자만 따가지고 엡실론 제로의 값이 예를 들어서 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다? 11승이다. 그러면은 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쿨롱에서 엡실론 제로 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1이라고 놓으면은 그럼 1쿨롱에서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90억 개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노멀라이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결국 이게 결국 뭐예요? Q하고 엡실론 제로를 갖다가 마치 처지로 생각을 하면은 Q 나누기 엡실론 제로는 뭐가 됩니까? 이게 개수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것의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면 이 전기력선, 역선의 개념을 가지고서 가우스 법칙을 갖다 해석을 하면 그냥 모든 게 그냥 토탈리 오비어스예요. 임의의 어떤 서피스를 잡아도 그 서피스를 뚫고 나오는 선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거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는 항상 나가는 만큼 들어오니까 항상 제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자기장의 어떤 그 중요한 성질의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네터로 나오는 게 항상 제로다. 다시 말하면 임의의 서피스를 잡아도 나오는 만큼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 법칙이라고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오늘날에 있어서 있어서마저도 지구자기장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해석이 없습니다. 대충만 알아요. 아마도 내핵에 있어서의 어떤 회전이 어떤 이온들이 회전을 해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거다.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고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미스터리어스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구의 자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남극이 아닌데 게다가 이게 막 변해요.
그리고 이것이 한 60만 년 정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여기 지금은 남극이 N극이지만 나중에 가면 북극이 N극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책에 쓰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1년에 한 7% 정도 감소하고 있대요. 그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100년에 7%. 그런데 이게 이런 속도로 나가면은 뭐 1000년 후에는 70% 그렇잖아요. 2000년이 되기 전에 앞으로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되기 전에 지구 자기가 없어진다. 그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NS가 어떤 그때쯤 되면 이제 바뀐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는 거죠. 앞으로 뭐 1000몇백 년 내에. 근데 이제 인터넷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갖다가 쭉 찾아보세요. 재미있는 어떤 그 스토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바다 속에는 굉장히 뜨거운 어떤 용암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분출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선 바닷물을 타고서 이제 뜨거운 어떤 자찰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뜨거운 물에 이제 녹아 있으니까 뜨거운 것들이 이제 녹아 있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쭉 흘러내리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얘들은 이제 조그만 분자 자석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지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얼라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NS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그 지하 해저에 뜨거운 용암이 분출하는 그 근방에 해저 토양을 갖다가 이제 그 위에다 이제 쌓여져 있는 자찰 석들을 갖다가 쭉 그 층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결국 세월에 따라서 이 지구 자기의 방향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고요.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 영화도 많이 만들어져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지구 자기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불덩어리 아니에요? 이 불덩어리가 전자나 혹은 양성자 같은 것을 그 엄청난 어떤 그 속도를 가지고 이제 방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풍이라고 그래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티클들이 우리 몸을 갖다가 차지를 띤 파티클들이 우리 몸을 관통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성미자 같은 것도 많이 1초당 수조 개가 통과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인터랙션을 안 하기 때문에 수조 개가 통과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하전 입자가 전하를 띤 파티클이 몸을 통과하면 이건 디자스터예요. 죽는다고요, 생물체가. 그러니까 이 태양이 그 방사하는 이 알갱이들의 어떤 스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태양의 바람, 태양풍이라고 그래요. 이 태양풍에 사람이 혹은 생명이 노출이 되면은 얼마 못 가서 이건 다 이제 몸들이 이 유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능이라든지 구조가.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자기장이 이 파티클을 받아가지고서 이걸 튕겨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왜 그런지를 한번 이제 이해하는 것이 27장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27장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법칙도 배워야 되지만 자기장이 하전 입자에 어떤 힘을 주는가, 자기장이 주는 힘에 대해서 배우는 게 27장의 목적이에요. 답부터 이야기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이 마그네틱 필드가 있어도 가만히 있는 입자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파티클에는 움직이고 있는 전하에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힘을 주는데
힘을 받는 방향은 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에도 수직하고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에도 수직해요. 그래서 V 크로스 B, 크로스 프로덕트를 여러분들이 배웠죠. V 크로스 B에 비례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하전 입자의 전하에도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QVB라고 하는 게 이것이 실험 결과 알아낸 법칙이에요. 자기장이 속도를 갖는 하전 입자에 어떤 힘을 미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에 비례한 속도에 수직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이 힘을 갖다가 입자에 계속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힘을 미치니까 단위 시간당 해준 어떤 일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의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을 단위 시간당 해준 일의 양은 뭐겠어요? 이게 파워인데 이거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F 도트 V로 주어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F 도트 V는 뭐예요? 이 경우는 항상 여기다가 V를 갖다가 내적을 하면 제로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 힘이 V에 수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로라고요. 즉,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그네틱 필드는 자기장은 입자에 일을 해줄 수 없어요.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입자가 들어오면은 이놈의 방향은 바꿔줄 수 있지만 속력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속도는 바뀌어도 속력은 변할 수가 없다고요. 바뀐다. 이거는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마그네틱 필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어떤 그 평면에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이 평면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어떤 Q의 입자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Q가 포지티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V 크로스 B를 하면은 이쪽으로 힘을 받네요. 이쪽으로 오는 방향, 이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위에서 본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튀어나오는 방향이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마그네틱 필드가 튀어나오는 방향이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Q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V 크로스 B 하니까 어떻게 V 크로스 B 하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나요? 밑에요, 위에요? 밑이죠, 그렇죠? 아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밑으로 힘을 받아요. 이게 F의 방향이고 이것이 V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가다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로 휘어질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서 여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어질 거라고요. 그 다음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를 그리겠어요? 이게 원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원운동을 해요. 그럼 반경을 갖다 우리가 셈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반경이 R이고 속도가 V면은 R분의 V제곱이 구심가속도예요. 이 구심가속도를 누가 제공하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M 곱하기 구심가속도가 QVB가 되는 거예요. QV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R은 뭐예요? VV 한 개씩 캔슬하고, V는 예를 들어서 뭐 R은 뭔가요? 혹은 V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을 텐데, V는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MV는 R, Q,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결과를 갖다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속도가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하고 평행한 어떤 속도라면 힘은 뭐예요? 0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데 속도가 이런 식으로 V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파티클이 마그네틱 필드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안 받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의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 들어왔다. 그러면 뭐만 중요하겠어요? 속도의 어느 성분만 중요할까요? 마그네틱 필드의 수직한 성분은 이렇게 있고 수평한 이 마그네틱 필드를 따라가는 성분은 패러렐한 방향은 이쪽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V의 이걸 V의 패러렐이라고 그러면은 V 퍼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만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 V 퍼펜디큘러 요 놈 가지고서 뭐를 만드느냐 하면은 저 서큘러 모션을 만들고, 그렇겠죠? 이런 서큘러 모션을 만들고 이쪽 방향은 뭐예요? 계속 등속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서큘러 운동을 하면서 이 평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니까 두 개를 합성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임의의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가 되겠어요? 나선 방향에 나선 운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나선 운동, 임의의 만약에 임의 방향의, 그러니까 V 이것과 V 패러렐이 다 있으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은 이놈은 서큘러 모션, 이놈은 등속 운동해서 결국 합성하면 뭐예요? 나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선 운동. 자,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뭐 좀 하기 전에 이걸 몇 가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R이 뭐냐 하면은 QB분의 MV예요. 그러니까 Q가 그냥 일정하다 그러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경이 작아요. 속도가 크면 커지고. 그러니까 이 레이디어스를 측정하면 뭐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속도에 들어가는 입사 속도를 우리가 어떤 적당한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러면 V를 알고 그러면은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R을 재면은 매스를 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스를 측정하던가 혹은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만 통과하고, 여기 구멍을 예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R이, 그러니까 적당한 우리가 원하는 M에 대응하는 R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구멍을 뚫어 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막아놨다. 그럼 특별한 입자만 이렇게 와가지고서 통과를 하고 나머지는 다 걸러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필터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또 뭐 할 수 있나요? 이거 가지고 뭐 다양하게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로트론의 이제 원리도 이걸 가지고 하는데, 숙제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숙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혹은 뭐 반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이 레이디어스의 무관함을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도는 반경에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시간. 이렇게 반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하고 R이 무관하는 수. T하고 R이 무관하는 수는 그렇죠. T는 다시 말해서 T가 뭐예요? 이게 한 바퀴 2πr 나누기 V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V하고 R은 서로 비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RR 캔슬 될 거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걸 갖다가 이제 적당히 때 맞춰 가지고서 계속해서 여기서 전장을 갖다 걸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속도는 점점 변할 거예요. 그렇죠? 전장을 걸어주면 여기서 속도가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하면 이거는 점점 원은 뭐예요? 커지겠죠. 그렇죠? V하고 R하고는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출발을 해도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질 거라고요. 네. 그렇게 해도 돌아올 때까지의 이 시간은 계속해서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당한 주기로 계속해서 걸고 안 걸고 이제 계속해서 같은 주기로만 걸어주면은 이걸 갖다가 가속시키는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사이클로트론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이클로트론의 사이클로트론이 뭐예요? 사이클로트론은 이렇게 원운동을 통해서 가속을 하는 것을 사이클로트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요? 예? 왜 그런 걸 해요? 왜 사이클로트론을 왜 이제 하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게 입자 가속기의 가장 초기 형태인데 그 입자 가속기를 이제 왜 만드냐 하면은 입자와 입자를 충돌을 시키면 그러면은 이제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구조 혹은 그 안에 있는 컨스티튜언트 뭐로 이루어져 있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깨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자 물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장비가 뭐냐면 입자 가속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1950년대에 이게 이 로렌스 버클리 랩의 로렌스가 이걸 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자 실험 물리학을 어떻게 보면은 그 만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로렌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버클리 연구소가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장이 유니폼 하면은 이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자기장이 뭐 예를 들어서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돼요. 호리병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자기장이 여기는 뭐예요? 강하고 여기는 약하고 여기는 강하고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어떤 입자가 여기 이제 이런 방향을 가지고서 입사를 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돌아가겠죠. 그래서 뭐 힘을 이쪽으로 받으면 이렇게 갈 것이겠지만 이쪽으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나선 운동을 해요. 오케이? 나선 운동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이걸 쭉 여러분들이 이걸 애널라이즈를 해보면은 이게 호리병이 이제 여기에 꽉 막히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가서는 이놈들이 튕겨 나오는 성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갔다가 튕겨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시. 그 다음에 여기서 오다가 다시 튕겨 나와서 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 자기장으로 만든 병 안에 입자를 갖다 가두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 구속 혹은 magnetic confinement라고 그래요. 주기가 네? 주기가 같은데 반지름에 관계없다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아마 대충 그럴 겁니다. 이게 좀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가 변해요. 왜냐하면 마그네틱 필드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V가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가 되나? V 분지 2파이 QB 분의 MV니까 지금 B분의 1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어떤 여기서
주기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뭐 중요치는 않은 변수인데 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서 하고 한 바퀴 도는데 여기서 하고 같지는 않을 거예요. B가 T는 오케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성분이, 이제 속도의 이쪽 성분이 여기 이쯤 가면은 이쪽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튕겨져 나온다고요. 왜요? 왜,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계속 가겠죠. 근데 지금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모인다고 그래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모이는 방향에서는 힘의 방향이 뭐냐면은 자기력선에 수직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에 이쪽 성분이 있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치는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서큘러 운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중심 방향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력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방향이 여기에 수직한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이 왼쪽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도에는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감속 운동, 이쪽 방향으로는 감속 운동을 하면서 따라서 어딘가에서 정지를 하겠죠. 정지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요? 오케이. 응? 중간에 그 가속시킬 때는 어떻게 가속시켜요? 세개를 증가시켜. 아니, 전장을 걸어준다니까.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 가지고는 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그걸 따고 전장을 갖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과하는 동안에 여기에서만 이제 이게 이렇게 돌다가 요걸 지날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장이 걸리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속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반경이 크건 작건 혹은 다른 말로 말해서 속도가 크건 증가하건 말건 매번 이제 같은 시간에 이제 이것이 자기 위치에 돌아오기 때문에 쉽게 가속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에 지구 이제 자기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하는 겁니다. SN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은 태양에서부터 이제 쫙 그 파티클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부 다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는 굉장히 촘촘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성기죠. 그러니까 파티클이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지구 자기장 때문에 나선 운동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여기 가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호리병에 끝이 돼 가지고서 튕겨 나간단 말이야, 들어. 튕겨 나가거나 혹은 여기에 뭐냐면은 이 안에 갇히게 돼요. 이 안에. 그래서 결국 이제 파티클이 이제 지구로 침범하는 걸 갖다가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태양풍으로부터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자기가 이제 바뀌는 그 상당한 그 몇백 년의 세월 동안에는 생물들이 상당한 어떤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앞으로 몇 천 년 후입니다. 그 안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그 정량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요. 항상 이렇게 재미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정성적인 스터디가 이제 재미있는 반면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물리에서 꼭 배우고 나가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장 안에 있는 자기장 안에 전류가 받는 힘이에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전류와 전하 밀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겠어요. 전류 밀도는 I 나누기 A인데 이게 뭐냐면은 N 곱하기 Q 곱하기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 곱하기 벨로시티예요. 그렇죠?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I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개의 전하가 이렇게 드리프팅 벨로시티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라고 하는 것은 저 결과에 하면은 NEV 곱하기 A와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개의 전하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F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를 들어서 자기장 안에 길이가 L인 도선이 받는 길이가 L이고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 받는 힘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 개가 받는 힘은 전하 한 개가 E라고 하는 차지를 가지고 있는 놈이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EVB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안에는 몇 개나 이제 이 안에 토탈 개수를 갖다가 n이라고 그러면은 F 토탈이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F1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 n을 갖다가 어떻게 셈하면 되겠어요? 이 안에 있는 부피를 갖다가 셈하면 되겠죠. 그렇죠? 부피 곱하기 이 볼륨당의 단위 볼륨당의 밀도, 그러니까 개수 밀도, 그걸 갖다 n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부피는 뭐냐면 굵기를 A라고 그러면 A 곱하기 L이 부피예요. N은 뭐가 되겠어요? N은 부피니까 A 곱하기 L 곱하기 N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N 곱하기 그러니까 A, L, N 곱하기 F는 E, V, B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NEVA, NEV 이거 네 개를 곱한 것이 뭐냐면 전류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딴 게 아니라 I 곱하기 뭐예요? VB예요. ILB예요. ILB. 방향은요? 방향은 이게 뭐냐면 힘의 방향은 V 크로스 B니까 V의 방향은 곧 뭐의 방향일 거예요? I의 방향 혹은 L의 방향.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럼 뭘로 할까요? L의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F다 그 말이에요. Total force예요.
방향은 전류에 흐르는 방향 크로스,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는 ILB다.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나 되나. 자기장 안에 전류가 받는 힘. 그 다음에, 자기 쌍극자가, 이거는, 자기 쌍극자가, B 안에서 받는 힘. 그럼 자기 쌍극자를 뭘로 만드냐?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고리예요, 이게. 사실 고리예요. 이게 전류고리예요. 전류가 흐르는 고리가 있으면 이게 자기 쌍극자를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원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나? 했나? 네, 전류 흐르는 거에 생각이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어떤 그 네모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네모면 하나의 면을 만들겠죠. 그렇죠? 그럼 면의 방향은 면의 수직한 방향이 면의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뭘 계산하고 싶으냐면 이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이 네모난 고리라고 그럴까요? 폐회로가 받는 여기 전류 I가 흐르는 이 사각형 고리가 받는 힘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토크도 힘과 토크 이 양쪽을 다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편의상 뭐냐 하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요거는 그냥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는데 요것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흐를까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저 뒤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끝에 있는 부분이 받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하면은 ILB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IL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마그네틱 필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렇겠죠?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이쪽 이렇게 됐는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이쪽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LB의 크기로 힘이 여기에는 이 길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A라고 그러고 이 길이를 갖다 B라고 그러면은 ILB에서 B 곱하기 I 곱하기 IBB만큼의 어떤 힘을 갖다가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나오는 방향이니까 여기는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라고요. Right? 자, 그러면은
이 토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방향의 어떤 그 토크를 받을 거라고요. 힘은 뭐예요? 이거 해서 캔슬되고 이거 캔슬되고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쪽으로, 이거는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거는 힘이 캔슬될 거라고요. right? 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힘이 캔슬될 거라고요. 그래서 F는 0이에요. F 토탈은 0이고 대신에 토크는 여기서 이제 가볍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놈하고 이놈은 뭐냐면은 별 토크를 갖다가 미칠 방법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토크를 미칠 방법이 없는데 얘는 뭐냐면 얘하고는 어떤 그 회전을 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토크라고 하는 것은 이놈의 이 팔에 수직한 성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의 이게 면인데 면의 수직한 방향을 이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 마그네틱 필드하고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 면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갖다가 시타라고 하면은 요 시타는 뭐와 같을 거냐 하면은 어떤 것과 같을까요? 이거하고 같겠죠, 그렇죠? 요각은 요각과 같으니까, 그렇죠? 요거 더하기 요거는 90도, 요거 더하기 요것도 90도니까 요게 뭐냐면 시타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뭐예요? 요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시타가 되는 거죠. 요 힘은. 그러니까 IBB 곱하기 사인 시타가 되는 거예요. right? 그러면 요게 A니까 여기서 요걸 갖다 중점이라고 그러면은 요게 뭐냐면 2분의 A예요. right? 따라서 토크는 2분지 1 곱하기 IBB 사인 시타 얘다가 팔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2분지 A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만큼을 갖다가 이제 줄 테니까 토크를 2배를 하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AB, I 곱하기 AB, 그 다음에 B 사인 시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A 곱하기 B는 뭐냐면 면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마그네틱 필드의, 그렇죠? 크기 곱하기 사인 시타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I 곱하기 면적을 갖다가 AB를 이게 뭐냐면 전류 곱하기 어떤 이 뭐랄까요? 이 고리의 면적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그럽니다. 자기 모멘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놈은 벡터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벡터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어요? 면적의 방향이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면적이라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있으면은 면적의 수직한 이 뮤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크게 뮤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 곱하기 면적이요. 고리의 면적. 면적 곱하기 전류. 그러면은 이게 결국 토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뮤 크로스 B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크는 뮤 크로스 B이고 옛날에 그 전기 쌍극자일 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해서 저놈의 포텐셜은 뭐가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적분하면은 사인 시타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죠. 그렇죠? 그래서 포텐셜은 마이너스 뮤 B
코사인 시타고 이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뮤 도트 B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이게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 면의 방향하고 이 걸린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이 가까워지도록 제로가 되도록 다시 말해서 마그네틱 모멘트는 자기 쌍력자는 뭐예요?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마그네틱 필드에 얼라인 되려고 그러니까 평행하려고 하는 그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딱 설 수가 있나요? 관성 때문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 반대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 포텐셜을 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이게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의 그림이 코사인 시타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right? 그러니까 포텐셜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시타고 이게 포텐셜이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 근처에선 단진동 운동을 한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교류면은 돌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돌려주면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파라다이 법칙에 의해서 전기를 갖다가 형성시키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외부에 힘이 없어요. 지금 없고 그냥 마그네틱 필드 안에 이 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두면 그럼 뭐냐 하면은 이 면하고 이 면이 자기장에 수직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면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에 파랄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뮤하고 B하고 파랄렐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돌림 힘을 받는다. 토크를 받는다는 거예요. 손실 없이 계속 단진동이. 그렇죠. 이게 뭐 만약에 실제의 경우에는 뭐예요? 이걸 갖다 고정시키고 하다 보면 마찰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원자가 있으면 원전에는 전자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혹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각각의 전자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어떤 마그네틱 모멘트를 가져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석은 다 이런 쌍극자 모멘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자석을 갖다가 자기장 안에 갖다 놓으면은 전자 같은 것을 자기장 안에 갖다 놓으면은 이런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뭐 내가 여기다 갖다 이렇게 일부러 이런 방향을 가지고서 갖다 놓으면은 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할 것이고 혹은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갖다 이런 식으로 탁 그려주면은 그럼 얘가 그 안에서 진동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중요한 키 포인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굉장히 그 시간에 많이 쫓기는데 이 물리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다.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홀 이펙트를 설명을 하겠어요. 홀 효과. 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전장을 갖다 걸면 그러니까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장의 방향으로 흘러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커런트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하냐면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에 비례를 하고 그 비례 상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컨덕티비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금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전장을 이쪽으로 걸면 당연히 뭐냐면 전위차는 이쪽으로 발생을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전장을 이쪽으로 이제 흘렸는데 이 뭐라 그럴까요?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전이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홀 효과예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여기에 자장을 갖다 걸어주면, 여기 자장을 걸어줘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의 차지가 예를 들어 간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힘을 받겠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받을 거냐면 플러스 차지는 V 크로스 B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죠. 네, 지금 이건 다 들어가는 방향. 화살의 뒤를 본 거니까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V, 그렇죠? V는 이렇게 들어가고 B니까 F는 이쪽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는 어느 쪽으로 휘어요? 다 이쪽으로 휘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여기에 쌓일 거라고요. Right? 그래서 플러스가 쌓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쌓일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이제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이쪽 방향에 뭐예요? 전장을 건다고요. 이렇게 쌓인 이 전하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들이 올까요? 못 올까요? 얘들이 더 못 올 때까지 얘들이 여기 쌓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계속 휘느냐 하면은 이쪽으로 와서 플러스 전하를 여기다 쌓아놓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들이 와가지고 쌓은 전하에 의한 이 전기장이 주는 힘이, 그렇죠? 여기 이제 한 개의 차지를 Q라고 그러면은 이게 얘들이 주는 마그네틱 QVB와 같아질 때 이 마그네틱 필드가 주는 이 휘는 효과 있잖아요. 네. 이놈하고 이놈이 같아질 때까지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QQ 캔슬되고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필드는 엘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 사이에는 V는 2분지 B라고 하는 간단한 릴레이션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쓰셨어요. 네? 아이고 미안. V는 뭐냐면 B분지 E라고 하는 간단한 사실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 엘렉트릭 필드 이쪽 방향의 어떤 이걸 갖다가 뭐냐면 홀 전압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생긴 홀 현상 때문에, 그렇죠? 홀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이 전압을 갖다가 홀 전압이라고 그래요. 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이 만드는 이 E에, 그러니까 홀 전압을 델타 V라고 그러면은 전이 차니까요. VH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델타 VH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응? 이 너비를 갖다가 W라고 그러면 W 곱하기 이 전장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Right? 근데 이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표시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다시 마그네틱 필드로 이 결과를 사용하면은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W 곱하기 E는 뭐냐면 VP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린 뭐 예를 들어 몇 개를 알고 나면은 들어가는 이 입사하는 어떤 그 벨로시티를 안다고 그러면 알고 여기에 뭐냐면 얘들이 뭐냐면 그냥 쭉 힘을 안 받고 그냥 무사 통과하게 되는 그때에 있어서의 뭐라 그럴까요? 이 홀 전압을 갖다가 재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얼마만큼의 자기장이 걸렸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 홀 효과는 여러 가지로 유용해요. 게다가 한 가지만요. 이 홀 효과를 사용을 하면은 여기 이제 전하들이 실제로 이 차지 캐리어가 플러스를 가지고 이쪽으로 흐르는지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쪽으로 흐르는지 전류는 다 똑같죠.
근데 이 홀 효과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구별을 해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어떻게 되나? 만약에 차지의 부호가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였으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갖다가 아까는 플러스일 땐 1로 받았으니까 마이너스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일 땐 힘을 갖다 이쪽으로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쌓이네요. Right? 그러니까 똑같아요. 홀 전압이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는 놈이 플러스가 가건 마이너스가 가건 그렇죠? 여기에는 뭐냐면 플러스들이 쌓이고 여기는 마이너스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에 같은 전류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요번에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같은 전류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뭐냐면은 이 플러스하고 이 마이너스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류는 같은데 플러스가 일로 가는 거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는 거하고 전류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플러스 차지가 만드는 건지 플러스 차지가 일로 흘러서 만드는 건지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흘러서 만드는 건지 전류를 가지고 구별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플러스가 이쪽으로 흐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데 반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홀 볼티지의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홀 효과를 가지고 실제로 금속 안에서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차지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즉, I는 뭐냐면은 뭐 V 곱하기 Q의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I는. 그렇지만 홀 전압을 재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서 플러스가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간다면 전류가 이제 전류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런 말이에요. 전류의 방향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7장의 이야기는 이걸 가지고 이제 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 내가 시간에 쫓겨서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서 계산을 별로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기 문제하고 풀이 문제들을 꼭 정리를 해서 특히 숫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보기 문제들을 정리를 하세요. 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질문이 있는 사람? 예. 방금 홀효과 설명하시는 거는요. 예. 양쪽에 선으로 전위가 걸린다고 보는 건가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쪽에 선으로 걸리는 거예요. 선으로? 그죠? 2차원에서 그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뭐 얇은 예를 들어서 금속 판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두께가 얇은 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 볼티지가 뭐 이쪽으로 걸리느냐를 가지고서 이쪽 방향에 전류가 있을 때에 플러스 차지가 일로 가는지 마이너스 차지가 일로 가는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전이가 걸리는 게요.
어떤 한 입자가 마이너스가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가 쌓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와서 쌓인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플러스가 와서 쌓인다고 생각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난 전자가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는 그냥 중성이라면은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죠. 다 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 마이너스를 갖다 미리 그려놔가지고 오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쌓인 건지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건지. 오케이. 전류를 흘리는 건 아니고 입자를 쏘는 거예요. 훌효과는? 아니 자꾸 내가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류를 흐른다는 것은 전류를 흘린다는 것은 전위철 우선 이쪽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줘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우리는 여러 가지 전압차의 방향으로 전류는 전압차의 방향을 가지고 이제 재는 거니까 흐른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플러스가 이렇게 움직여도 전류는 일로 흐르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흘러도 전류는 이쪽으로 흐른다고요. 어떤 건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최초에 이제 전기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두 가지 차지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는 존재하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플러스의 어떤 부재, 좀 플러스가 좀 모자라는 상태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후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를 원만한 입자는 전자라는 걸 알았는데 양공하고 연관시키면 양공이에요. 양공. 양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아직까지는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양공은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양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양공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차지들로 혹은 플러스 차지들로 마이너스 차지들로 다 차 있다고 해봐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한 개가 비었어요. right? 근데 이 마이너스 차지들은 어디나 지금 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들은 어떻게 볼 수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비어있는 것이 뭘로 보이는 거냐면은 플러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양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떤 플러스 차지를 갖다가 가진 걸로 디텍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소위 말하는 파울리 효과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진공을 마이너스의 어떤 그 네거티브 에너지를 가진 어떤 전자들이 꽉 차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시어리가 있어요. 디렉의 시어리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양공이라고 하는 것이 파지트론의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입자들이 꽉 차 있는 진공에 그렇죠? 양공이 생기면 그게 입자처럼 행동을 한다고요. 플러스 차지를 가진 입자. 그게 이제 파지트론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자의 반립자입니다. 전자하고 모든 성질이 같고 차지만 플러스예요. 이건 이제 디렉 방정식을 풀면 나와야 되는데 디렉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음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엘렉트론들로 꽉 차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디렉의 바다라고 그래요. 디렉의 sea, 디렉의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디렉의 바다에 구멍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게 바로 파지트론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을 배운 다음에 페르미 C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배우게 될 거예요. 페르미 C. 페르미 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전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상태의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스핀이라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스핀까지 스핀을 고려하면 스핀 업 다운이 하나의 에너지를 상태를 갖다가 차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만약에 두 개가 이미 제일 낮은 데 차면은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에너지가 달라야 돼요. 조금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파티클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층, 2층, 3층 해가지고서 인구가 소진될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탑을 쌓아야 돼요. 이게 에너지의 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찼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건 이제 다 차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차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스테이트가. 이게 뭐냐면 여기가 페르미스예요. 그래서 페르미스가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스핀업 다운들이 쭉 차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비었잖아요. 이걸 갖다가 홀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통 고체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양공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 갖다가 일로 퍼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로 차가지고. 그러니까 쌓여있는, 그러니까 쭉 차있는 바다에 구멍을 한 개 만들면 그 구멍이 여기는 다 이제 마이너스로 차져 있으니까 플러스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처럼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컨텍스트에서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되는 거는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이런 얘기들이요. 오케이? 간단한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7장 이걸로 마치고 내가 다른 걸 이제 할 시간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28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28장. 오늘 수업 마치겠어요?